공감과 미덕의 길. 과거를 끝까지 경청하는 사서가 되어 내 안의 소음을 지혜로 정화할 때 미래를 설계하는 향해사는 더는 사람을 나누지 않고 삶을 인도한다. 듣지 못한 상처는 곧 분리의 길을 잡게 하지만 맑게 가려들은 진실은 모두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며 마침내 공감은 존재의 바다가 되고 미덕은 길의 북극성이 되어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숨결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항해를 시작한다. 사랑을 통한 경청, 고통을 비전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 프롤로그. 기억의 그릇과 별빛의 지팡이. 당신 안에는 보이지 않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스쳐간 눈빛, 오래전의 약속,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까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꽂혀 있는 곳. 그 도서관의 중심에는 13번의 사서가 서 있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는 존재라기보다 삶의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7번의 향해사가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내면의 별빛을 조율하는 존재입니다. 사서가 모아둔 이야기들이 지혜로 숙성될 때 향해사는 그 지혜를 연료 삼아 삶의 길을 잡습니다. 둘은 따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장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면 길이 열리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길이 흔들립니다. 오늘 당신의 사서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록을 읽은 향해사는 어떤 방향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그림자의 계절, 불협화음과 분열의 장벽. 도서관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맑고 어떤 날은 먼지가 자욱합니다. 주파수가 낮아질 때, 삶이 버거워지고 마음의 용량이 넘칠 때 사서는 자신도 모르게 소음을 받아안습니다. 다 이해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더는 못 듣겠다는 고갈로 바뀌고 이해하려던 귀는 방어가 됩니다. 그때 사서의 내면에는 불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꽂히고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럽고 거칠게만 느껴집니다. 그 소음 속에서 항해사는 불안해집니다. 기록이 흐려지고 지도는 왜곡되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더 강하게 키를 움켜쥡니다.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한 리더십은 종종 분리라는 방식으로 안전을 찾습니다. 우리와 너희, 맞는 사람과 틀린 사람, 내 편과 내 편. 사람을 나누면 마음이 잠시 정돈되는 듯 보이지만 그 질서는 진짜 질서가 아니라 상처를 감추는 벽에 불과합니다. 이때 비극은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서가 제대로 듣지 못해 불화가 생기면 향해사는 공동체를 분리시키며 특정한 방향을 강요합니다. 향해사가 통합이 아닌 분리로 이끌수록 사서는 더 다치고 더 피로해집니다. 과거가 정화되지 못하면 미래는 과거의 방식으로 자신을 반복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소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소음을 없애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분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선물의 개와 분별하는 가슴과 안내하는 손길. 그러나 계절은 바뀝니다. 바뀌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조금 더 정직해질 때,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 도서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서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듣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구나. 사람들의 말 속에는 방어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도움을 청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은 무게로 받아 안으면 사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서의 선물은 더 많이 듣는 능력이 아니라 더 맑게 가려듣는 능력, 분별력입니다. 소음 속에서 핵심을 건져 올리는 힘, 드라마를 넘어 본질을 보는 힘, 상처의 반복 속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발견하는 힘. 사서가 이야기를 정화하면 향해사의 손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향해사는 사람들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어떤 방향으로 피어나고 싶니?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위에 안내가 놓입니다. 안내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도록 시야를 열어주는 손길입니다. 이때 둘의 협업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사서가 진실을 가려내면 향해사는 그 진실에 맞춰 방향을 조종합니다. 경청이 깊어질수록 리더십은 투명해집니다. 당신 안에서 강요가 인도로 바뀌는 순간이죠. 오늘 당신이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 말이 있나요? 그 말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필요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시띠의 합일, 공감의 바다와 미덕의 북극성. 어떤 성찰은 기술이고 어떤 성찰은 상태입니다. 선물의 단계가 전환이라면 시띠의 단계는 용해에 가깝습니다. 자아가 애써 애쓰지 않아도 경계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서가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너를 이해해 줄게를 넘어서 너의 삶이 내 안에서 올리네 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때 사서는 더 이상 개인의 저장고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품는 공감의 바다가 됩니다. 공감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 함께 떨리는 진실에 닿는 일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향해사는 북극성이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길이 되는 품격. 내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낸다는 선택을 하는 고요한 힘. 그것이 미덕입니다. 미덕은 말로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며 노력으로 만들기보다 진실함이 쌓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서가 우주를 느끼면 향해사는 우주를 구현합니다. 공감이 배경이 되고 미덕이 전경이 됩니다. 이때 둘은 더 이상 두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숨결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언제 나라는 경계가 잠시 옅어졌나요? 그때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어떤 방향이 되어주었나요? 에필로그, 영원한 현재의 순환. 도서관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사서는 마음의 속삭임을 기록합니다. 괜찮아. 사실은 무서웠어.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어. 사실은 사랑하고 싶었어. 그 작은 문장들이 쌓이면 향해사는 다음 날의 별빛을 조종합니다. 어느 쪽으로 걸으면 덜 상처받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걸으면 더 진실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흔들리고 매일 조금씩 돌아옵니다. 불화와 분리가 찾아오는 날도 있고 분별력과 안내가 깨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감과 미덕이 조용히 우리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항해가 아니라 매 순간의 작은 회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서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 보세요. 조금만 더 맑게 듣게 해줘. 그리고 향해사에게도 한 가지를 부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이끌어줘. 오늘 당신 안에 있는 사서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 안의 향해사는 그 기록을 읽고 어떤 별빛을 비추고 있나요?